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이재명이가 습격받은 적 있죠. 근데 그거를 저쪽 애들이 다시 조사를 시작했거든요.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속보로 국정원이 발표했습니다. 경찰도 아니고 국정원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흉기 습격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재명의 흉기 습격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았다. 사무실도 들른 적이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가덕도 이재명 습격 사건 관련해서 얘들은 이걸 테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습격이라고 안 하고 이재명 테러, 이재명 습격과 고성국 사전 협의 정황이 드러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습격범과 고성국이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느냐라고 국회 정부에서 국정원한테 물은 겁니다. 이게 2024년 1월 2일이죠.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당시 더블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이 습격범이 이재명의 왼쪽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 후에 부산대학병원으로 갔다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서 그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을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된 후에 얼마 전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국정원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당시 습격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고성국 사무실에도 들었다고 하더라, 이런 질의를 하는 가운데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습격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그냥 습격이 아니고 이재명 테러다, 이렇게 1호 테러다, 이렇게 공식 지정을 했는데 이 사건이 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을 당한 것인데요. 이때 습격범이 김진성 씨입니다. 김진성 씨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15년 엄청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김진성 씨가 친윤 유튜버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친윤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국회에서 국정원이 보고를 한 겁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블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군경 합동으로 가덕도 테러 TF와 관련해 한 의원이 테러범이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다라고 질문하니까 그에 대해서 국정원이 대답하기를 얘들은 테러범이라고 부릅니다.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김진성 씨가 이재명을 습격했는데 쟤들은 이 김진성 씨를 테러라고 부릅니다. 테러범, 제1호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김진성 씨가 고성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그것도 국정원이 보고를 한 겁니다. 아울러 김진성 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8페이지 분량의 변명문은 누가 썼는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서
김진성 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부동산에서 과연 확실히 증거를 채취했는지 질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국정원은 사진 등으로 체증을 했고, 고성국 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할 것이며 국정원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도 여기서 뭔가 역할을 했다. 국정원이 뭔가 알려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수사당국에서 그와 관련해서 고성국 씨와 이 김진성 씨의 관계를 수사한다는 겁니다. 박선은 의원은 또, 민주당 의원이죠, 한간에서 일고 있는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통화가 있었던 걸로 안다. 이 김진성 씨와 고성국 간에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고, 테러범이 고성국 TV를 실제 방문한 사실까지 일부 확인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를 저들은 테러범이라고 부르는데, 김진성 씨가 고성국과 통화도 했고 고성국의 사무실을 들르기도 했다라고 국정원이 국회에서 확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테러범과 고 씨의 연관성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국정원에선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텐데, 근데 국정원은 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국정원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준다. 아울러 국정원은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이 피습된 이후 피해자인 그를 조롱하고 자작극이라고 하거나 가해자 프레임으로 전환하는데 그 유튜버가 대대적으로 참여했는데 가해자 법적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한 의원의 질문에 체증하고 추적 중이다. 자, 다시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이 피습된 이후에 피해자인 그를 조롱하고, 즉 이재명을 조롱하고 자작극이라고 하거나 가해자 프레임으로 전환하는데 그 유튜버가 대대적으로 참여를 했다. 무슨 말이냐면 유튜버들이 이재명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체증하고 추적 중이다. 다시 말해서 유튜버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그게 진짜로 그렇게 습격을 당한 거냐, 아니면 습격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당한 것처럼 꾸민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 방송을 하던 많은 그 방송에서 이게 진짜 습격을 받은 거냐 뭐 등등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이걸 방송을 했는데 이걸 국정원에서 추적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경찰, 뭐 검찰, 국정원, 군경 합동할 것 없이 그 당시에 이 김진성 씨 습격 사건을 방송한 이 유튜버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김진성 씨 사건 가지고 그때 방송을 했던 유튜브 방송들을 일망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진성 씨 이재명 습격 사건이라고 있죠. 가덕도. 그 사건이 김진성 씨가 고성국 박사의 영향을 받았다, 전화도 했다, 사무실에도 들렀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를 조롱하고, 즉 이재명을 조롱하고 가해자 프레임을 씌운 그런 유튜버들을 추적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죠. 정권이 바뀌니까 지금 유튜버들이 크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강시엽입니다.